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5일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식 중에도 진짜 일을 크게 벌리세요. 이 아이디어는 진짜 천재야. 네. 지금 런던 협약 의정서에 사인했던 국가들에다가 일본이 지금 오염수 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해주세요라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의 우편을 발송하는데요. 또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工해양 구조물로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다. 근데 얘네들이 1km짜리 해저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위반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 제재 내지는 이와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라는 논조를 꺼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런던 의정서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입장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걸 했더니 일본 정부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 과학적인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왜 이런 걸로 논란을 만들어 갖고 한국의 위신과 외교를 곤란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지들이 해야 될 걸 안 해서,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는 와중에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결례이자 외교적인 창피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단식 농성 관련해갖고 벌써부터 방해 작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반대 농성 하겠다고 쳐들어오는 저쪽 보수계를 참칭하는 보수 유튜버들 지금 계속 그 모임하고 있고요. 아니, 첫날부터 막 그 국회 거기 주변에서 막 욕하고 거긴 수준이 왜 그래? 그 국회 안에서 안 하고 광화문에서 했으면요. 더 난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데다 농성장 아니지. 이 투쟁하기 위한 털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놓고 그 보수 언론들이 막 그 폄하를 하기 위해서 글을 써냅니다. 밤만 되면 없어진다는 둥. 보온병 안에 뭐 들었냐. 보온병 안에 뭘 먹냐는 둥. 도대체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는 게 뭐냐고. 진짜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소금 소금. 아이고 진짜. 심지어는 그 텀블러를 뺏어가지고 그 안에 뭐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지지자를 가장한, 지지자를 가장한 스파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물하고 소금이에요. 그랬더니 또 뭐 소금을 무슨 고급 소금을 먹나? 아니 단식하는 사람이 고급 소금을 먹으면 배가 부르냐? 심지어는 이재명 당뇨가 있는데 3일 있으면 당뇨 환자가 3일 굶으면 저혈당으로 쓰러지는데 이재명 왜 안 쓰러지냐 막 이러면서 별 치졸한 논리를 지금 다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단식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5일 차에서 한 7, 8일까지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제일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계신 건데 이 시기는 지금 인도네시아 간다고 아예 뭐 어떻게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는 거죠. 아마 뭐 좋기 15일, 20일은 넘어야 뭐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식 농성하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네, 지난 1일 오후에 격려 전화를 하셨는데요. 한 4, 5분 정도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걱정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폭주가 너무 심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를 드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매일 밤 그 지지자들을 만나고요. 또 동료 의원들이 순번을 정해 가서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표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추미애 전 대표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모습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동안 그 약간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뭔가 그 조금 진보적인 언론 어떤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의 갈등설을 종식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동일한 행보를 해나갈 것으로 앞으로 예측이 되는 회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 지지자들의 여론이 그 어떤 단합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전화를 안 하면 안 한다 지랄 하면은 또 왜 이제 했냐 지랄 왜 그래요 진짜 그러지 마요. 숨만 쉬어도 지랄을 하는데. 지랄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신 차려요. 그 지금 입 그냥 꾹 다물고 욕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윤 정권을 욕해야지 왜 자꾸 타겟이 문재인 대통령이 됩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래서 완벽한 편가르기 정치로 앞으로 그냥 무한 대결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떤 표집층이 보수 편향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당이 50%를 넘어섰고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쪽에서 하면 20% 후반대, 30%도 무너졌고요. 진해가 보수 편향으로 한 데서도 30에서 35% 수준에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국짐은 이거 지금 민주당 지지율 너무 높고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나오면 총선 이대로 가면 진다.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또 윤석열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35.9나 있어? 말이 돼요 이게? 이거는 이거 100 중에 35.9가 아니, 있는 게 아니고요. 추려서 모아가지고 자기네끼리 했는데도 해갖고 만들었는데도 35.9인 거야. 한 70이 나와야 되는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5.9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민주당 거죠. 지지율보다 안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과 이재명을 비교해놓고 지지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국짐당이 그래도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도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민주당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통령 지지율은 워낙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던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은 이게 역전이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국짐은 지금 이렇게 가면 진짜 수도권이나 경합지역 다 패한다. 또 180 이상 날린다.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빨갱이 타령밖에 그렇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갱이 타령 계속 해봐라 얼마나 하는지 2년 보자. 논쟁과 국지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뚜렷한 패착들이 보입니다. 그거는 2부 순서에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